안녕하세요. 둥이 변리사 둥변 이민주예요. 오늘도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급하게 마감해야 하는 건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짜잔 하고 나왔답니다. HK 짱님께서 2차 시험 공부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라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답글을 달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반갑죠? 우선 둥변이 합격했던 시기는 2011년 11월에 이제 최종으로 합격을 했는데 지금 2020년이니까 8년, 9년 훨씬 넘었죠. 제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방법이 이제 선택 과목이 패스, 올, 페일로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둥변이 공부했던 2차 시험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둥변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여기서 반짝 둥변의 깨알 자랑 시간인데요. 2011년에는 변리사 시험을 한 1100명 정도 넘게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235명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원래 변리사 시험은 200명 정도 합격을 하거든요. 하지만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님들은 특별전형이라고 얘기할까요?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 자격 요건이 많이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2차 시험 과목을 아마 2과목만 보실 거예요. 그분들이 나머지 한 30명 정도? 그때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35명이 합격을 했어요. 이건 그때 당시에 시험 통계표인데요. 특허법 통계를 한번 봐보세요. 70점이 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죠. 제가 그 70점 넘는 3명 안에 들었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이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그때 캡처했던 그 점수를 찾았는데 제가 핸드폰을 너무나도 많이 바꾸면서 그 캡처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둥변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요. 그 3명 중에 1명, 그 3명 중에 1명이 저니까요.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자면요. 여기 이렇게 선택 과목의 합격자 분포도를 봐보세요. 디자인 보호법 합격자가 6명밖에 없죠. 6명. 또 제가 그 안에 들었답니다. 원래 디자인 보호법은 회로 이론 다음번으로 두 번째로 선택을 많이 했던 과목이에요. 그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그 제가 합격했던 해에 그 전해 합격생인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6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적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합격자 발표 후에 디자인 보호법 선택자들 정말 피봤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어쨌든 저는 합격했으니까요. 여기 회로 이론 합격자들을 봐보세요. 거의 130명이 되죠. 이렇게 합격자 수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다른 과목, 기본적인 세 과목, 뭐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선택 과목에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컴플레인이 계속 쭉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선택 과목을 패스, 올, 페일로 이제 바꿨답니다. 이제 둥변의 깨알 자랑 여기까지 그만하고요. 제가 공부했던 그런 방법에 대해서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1번, 공부 장소예요. 둥변은 주로 집 주변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독서실 한 달권, 이용권을 끊고서 공부를 하고, 이제 늦은 밤에 집에 와서는 뭐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7월 20 며칠인가가 아마 제 2차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2차 시험 이 2달 전에, 저는 이제 역삼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역삼에는 큰 그 변리사 학원이 2개 있다고 했잖아요. 한땡 학원이랑 뭐 합격의 땡 학원. 그 학원을 이용하기 쉽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를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 시간도 단축하고 또 이 속세로부터 등지고 공부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뭐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역삼에서 그 근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역삼이 신림동보다는 더 그 고시원이나 원룸 가격이 비싸니까 신림동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번, 스터디 여부.
이제 2차 공부를 하게 되면은 스터디라는 걸 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뭐 2명에서 4명 정도 모여서 뭐 같이 몇 분 동안 쓰기 연습을 한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도 있다, 저런 부분도 있다. 스터디를 하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 뭐 딱딱 시간 맞춰서 쓰는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되고 또 여러 사람이 들은 강의가 다르다 보니까 그 강의로부터 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근데 둥변은 스터디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둥변 선택 과목이 디자인 보호법이기 때문에 스터디보다는 그 시간에 암기를 많이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둥변은 귀가 좀 얇아가지고 스터디 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만약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제부터 알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때 당시는 아, 이것도 몰랐네. 나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애시당초에 스터디는 없다. 스터디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둥변 수다쟁이잖아요. 스터디 하러 갔다가 아, 오랜만에 이제 사람들 만났다고 이렇게 수다만 떨고 오면은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스터디 안 한 부분도 커요. 세 번째, 시간 배분과 공부 시간.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선택 과목까지 4과목을 봤잖아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4과목을 봤는데요. 우선 양이 많은 순서대로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특허법, 상표법, 그 다음에 제가 선택했던 디자인보호법 이 4과목을 거의 하루에 골고루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배분을 했어요. 제일 양이 많은 민사소송법은 주로 5시간 정도를 하려고 했고요. 나머지 특허법, 상표법은 이제 유도리 있게 그날에 뭐 더 부족한 부분을 더 메꾸기 위해서 뭐 특허법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하면 특허법에 좀 더 시간을 배분하고 상표법이 더 부족했다. 그럼 상표법에 배분해서 그 2과목을 합쳐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 보호법은 이제 나머지 시간을 많이 활용했고요. 제가 처음에 2차 시험을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그 내 타임, 순수 공부 타임으로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고시원에 들어가고 나서는 마지막 2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을 힘을 쓰고 안간힘을 쓰고 공부를 해서 4시간, 순수 시간으로 15시간에서 16시간 공부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15시간, 16시간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스탑워치 아시죠? 껐다 켰다 하는 스탑워치. 그 스탑워치로 공부하는 시간만 재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끄고, 또 밥 먹고 와서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켜고, 또 화장실 가기 전에 끄고, 화장실 다녀와서 공부 시작할 때 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 나타나요. 근데 처음 이제 스탑워치를 사용하시면은 생각보다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 2달은 정말 이제 직진, 앞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15시간에서 16시간 찍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에는 사람이 정말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그 고시원이 엄청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침대에서 떼글떼글 굴르면 바로 책상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동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냥 얼른 후딱 밥만 먹고 바로 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5시간, 16시간 공부가 가능한 것 같았어요. 네 번째, 2차 시험 강의.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 시험, 논술 시험이잖아요. 근데 1차 시험과 똑같이 강의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선 뭐 기본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사례 강의, 뭐 판례 강의, 그 다음 세 번째 뭐 기초 GS, 네 번째 뭐 실전 GS 이런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2차 과목과 1차 과목에서 이제 공통된 과목이 특허법, 상표법인데 2가지 접근 방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시험에서는 그 변두리에서 나오는 부분도 좀 있어요. 객관식이 원래 조금 짜잘한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변두리에 있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 2차 시험을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큰 흐름, 큰 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중복되는 과목이라도 2차 시험 시작하기 전에는 특허 상표 강의 기본 이론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민사소송법은 처음 이제 2차 시험 때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또 실제 문제는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례풀이 강의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초 GS라고 해서
실전 시험은 이제 한 과목당 2시간인데 기초 GS는 그중에 반, 2분의 1, 1시간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시험 문제 본 거에 대한 문제 풀이,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그런 강의, 이론 강의를 쭉쭉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초 GS라는 거고요. 실전 GS는 말 그대로 실전이에요. 2시간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정말 팔 빠져요, 팔 빠져. 그렇게 쭉 진행을 그 커리큘럼에 맞게 했어요. 둥변은 이제 3월달, 4월달에는 그 GS를 3과목씩을 들었어요. 근데 한 과목당 한 3시간 반 정도씩 시험을 보고 이제 이론 강의를 하고 아니면 문제풀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3시간 반을 3과목을 하면 10시간이 훌쩍 넘잖아요. 정말 그때 정말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팔목이 정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막 아파붕대를 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과목과 과목 사이에 이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 다음 시간 걸 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약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내가 못 외웠던 부분을 암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 그때 땅콩 샌드랑 우유를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땅콩 샌드는 정말 먹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바로 논술 시험의 준비 방법이에요. 2차 시험은 논술 시험,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쓰는 게 중요해요. 암기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채점자들은 내가 쓴, 둥변이 쓴 답안지를 보고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네 라고 체크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지. 둥변이 뭐 팔빠질 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 아니면은 뭐 학원 모의고사가 몇 등을 했다. 아니면 뭐 둥변이 하루에 내 타임으로 15시간, 16시간 공부를 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답안지가 정답이에요, 답안지가.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변리사 시험은 주말에 주로 학원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GS를 많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만 믿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쓰고 암기만 한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팔이 쓰는데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암기한 것도 없을 때는 쓸 내용도 없다. 뭘 쓰라는 얘기냐 이럴 수도 있는데 암기가 어느 정도 약간 흐릿흐릿하더라도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다라고 했으면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실력이 늘다 보면은 정말 더 세밀한 부분까지 암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특히 고시원에 가서 마지막 한 달, 2달 말고 한 달째는 하루에 쓰는 양을 1시간 이상을 쓰면 또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암기를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차라도 꼭 잡는 연습을 했어요. 시험지를 받으면 처음에 이제 문제를 읽고 목차를 잡아요. 목차는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내외로 이런 문제에 대한 뭐 취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라고 이제 큰 대목차를 잡는 건데 그 대목차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암기의 효율성을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툭 치면 그 부분이 두두두두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암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암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 로직 플로우, 그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가지고 딱딱 써야 되는데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목차 잡기예요. 목차가 없이 바로 써내려가면은 막 중언부언하게 돼요. 내가 이 얘기를 썼나 안 썼나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되고 막무가내로 써나가다 보면은 그 마지막에 답을 이제 내야 되는데 막 나도 모르게 이 얘기 썼다가 저 얘기 썼다가 이 얘기 썼다가 요 얘기 썼다가 이러면은 진짜 답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8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7분 정도에서 10분 정도의 그 목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바꾸는 경우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답안지를 중간에 바꾸면 이만큼을 또 써내려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모자라요. 끝까지 다 못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그 목차를 잡고 그 목차대로 바로 그냥 뭐 하면 의 나오고 취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은 1시간 정도는 쓰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쓰고 목차는 많이 잡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만 마칠게요. 왜냐면은 더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뭐 댓글을 달아드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제가 아주 오래전 이제 수험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격앙되고 흥분돼서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했던 그 공부 방법을 되돌려서 보세요.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분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